미국은 이런 실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이란과의 전면전을 포기하고 제재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위협을 무시한 채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송 수익을 얻고 분배하는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의 자인에 따르면 이 거래는 미국의 직접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미국 자체가 같은 해협의 중앙 부분에 대한 기뢰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목표를 남겨두었다고 해도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냥 전쟁을 멈추고 잘 되기만 바라며 제재가 확실히 효과를 볼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쟁 이후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 번에 세 주체에 의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주제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아마도 방송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호르무즈 해협 분할에 대한 가장 큰 발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 수익을 확보하고 분배하는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표에 따르면 오만과의 협상이 길어진 것은 바로 미국의 방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는 오만이 테헤란과의 협상을 계속할 경우 공개적으로 폭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즉, 테헤란은 이 합의를 워싱턴 덕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반해서 이루어진 성과로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자체도 오늘 훨씬 더 대규모의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조치 없이는 이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미 해군은 세계 석유 물류의 핵심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 중앙부의 기뢰 제거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엑시오스는 2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른바 중앙선, 즉 분리구역을 기뢰로부터 제거했습니다. 이 중앙선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 사이 한가운데를 정확히 통과합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작업은 몇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미군의 수중 무인기는 체계적으로 해역을 조사했습니다. 작전에는 폭발물 폭파나 수거 작업을 담당하는 민간 하청업체들도 동원되었습니다. 미군 지휘부의 구상에 따르면 중간선을 정화하면 미군 항공기의 엄호 아래 선박의 양방향 운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노력과 동시에 이란과 오만도 자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양국 외무장관인 아바스 라크치와 바드르 알부사이디가 임시 선박 통로 개설과 공동 지뢰 제거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가 자신의 영토임을 과시하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이곳은 우리 영해이니 우리끼리 나누고 선박 통행료를 받자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미 2번이나, 물론 소셜미디어에서이긴 하지만 아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고 2번이나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란과 오만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반년 전에 시작한 전쟁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에 내세웠던 전쟁의 목표 중 어느 하나도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약속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적 D-Day는 월요일에 별다른 충격이나 두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것은 결국 또 하나의 장기화된 최후 통첩과 완전히 공허한 미국의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전은 이코노믹 아웃캐스트, 즉 경제적 왕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미국 재무부의 약속에 따르면 대규모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제재 캠페인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란의 해외 협력자들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모두가 곧 경제적인 디데이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내가 24일에 제재를 발표하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제재는 세계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력을 보면 오늘이 수요일인데 미국이 어떤 제재를 도입하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그가 표현한 대로 경제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60개 이상의 대상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기업과 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제재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건대 아직 어떤 제재도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명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센트가 말했듯이 인용하자면 각 나라마다 우리가 확인한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명확하게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베센트는 구체적인 국가나 시기를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미국 재무부의 강경 조치에 앞서 조용한 외교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멋진 이론에서 진정한 시험대는 물론 중국이 될 것입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약 90%가 중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테헤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생명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2차 제재로 인해 중국 은행들이, 정유 공장들과 해운 회사들이 이란과 달러 접근권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과 시장에 대한 접근권, 그래서 중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스콧 베센트는 인용하자면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는 어떤 시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한이 만료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 베이징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베이징이 나와서 우리는 미국의 제재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란산 석유를 계속 사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세계 2위 경제 대국과 새로운 대립을 감수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합니다. 즉,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재를 위협하고는 미뤄줘. 한 달쯤 지나면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중간 선거까지 전쟁을 동결하자는 생각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재와 해상 봉쇄는 즉각적인 새로운 석유 충격이나 인기가 없는 전쟁에 더 깊이 얽히는 위험 없이 테헤란을 계속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강압은 신뢰에 크게 의존합니다. 중국, 아랍에미리트, 터키가 아니더라도 이란으로 통하는 남은 다른 관문들은 결국 트럼프가 실제로 제재를 도입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말이죠. 그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헤란과 계속 거래를 하면 우리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여러 번 강력한 제재나 타격을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가 허풍쟁이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는 거의 40번이나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테헤란이 항복했다고, 정권이 무너졌다고, 군대가 파괴되었다고, 이란과 이란 정권에 더 이상 무기가 남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새로운 공격과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트럼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 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최근 며칠 동안 여러 동맹국 동료들에게 미국이 인용하자면 당분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초점은 해상 봉쇄와 새로운 제재를 통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맞춰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단 하나의 목표도, 단 하나의 전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협의 상황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5-20척의 유조선, 이미 해군의 보호 아래 페르시아만에서 약 1,000만 배럴의 석유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전 물량의 대략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란 자체는 봉쇄 때문에
더 이상 석유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란 석유 수출의 주요 거점인 하르크섬 근처에서는 유조선이 단 한 척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에서는 이미 휘발유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테헤란에서는 1인당 연료 판매를 20리터로 제한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 기관에 따르면 하루 1억 3,500만 리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 1,500만 리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러시아의 연료 위기 상황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쿠바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미국도 올해 초에 쿠바에 연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상 봉쇄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정권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데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측에 따르면 쿠바의 연료는 4월에 완전히 바닥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즉, 이 봉쇄는 매우 장기적입니다. 길고 지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해서도 쿠바와 똑같은 전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키스탄과 이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중동에서 휴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며칠 내로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발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경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